테슬라의 라이센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전기 같은 경우에 테슬라식 충전기를 갖다가 어댑터 하나만 만들면 되지만 우선은 카메라 8대가 테슬라가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드웨어 4가 지금 테슬라 차량에는 모두가 장착이 됩니다. 여기 2개에는 대단히 좋은 추론칩, 하이엔드 칩이 2개가 부착되어 있고요. 이 하드웨어 4를 모든 차량에서 설치를 해주고 자동차에 대한 제어권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작동이 되게 돼 있죠. 즉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하드웨어 구비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우선 3가지 이유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죠.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막판 한 2주 동안은 필라델피아에서 사실은 매일매일 선거운동을 할 정도로 트럼프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X닷컴을 통해서도 홍보도 열심히 했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빅테크들에 의해서 어떤 권력의 교체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어떠한 레짐 또는 체제 재편을 보고 기대하고 있고 바꾸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의 지금 현재의 정부 규제가 과거 패러다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산업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어떤 판단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는 제디 벤스를 지지했던 피터 틸이라든지 이런 진영에서는 빅테크의 어떠한 지나친 성장 자체가 흔히 말하는 그들은 리들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막고 있다든지 또는 최근에 앤드룰이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미국의 어떤 방산산업에서의 어떤 주도권 다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프라임이라고 하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라든지 전통적인 2차 대전 이후에 또는 미국과 소련의 어떠한 냉전 체계 속에서 성장했던 방산산업의 패러다임으로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권력 교체를 요청하고 있다든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이제는 주도권 교체를 명확하게 하고 여기에 맞는 규제 시스템, 여기에 맞는 정부 어떤 체계들을 원하게 되는 산업적인 어떠한 요구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공화당 트럼프와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은 이러한 권력 교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후원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한테 선물이 올 거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 체계와 관련된 규제 체계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떠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고 스페이스X는 IPO를 안 했으니까요.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7월이었죠. 7월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카 컴퍼니에서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AI 컴퍼니,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거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거고 정부의 허가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의 프레임워크가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실은 2024년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참 주식을 볼 줄 아는 눈이 짧다라고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대치만이 올라가는 것이지 펀다멘탈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주가의 상승은 펀다멘탈의 변화 없는 주가의 상승은 언젠가는 큰 조정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판단했었는데 사실은 테슬라의 핵심적인 이제 펀다멘탈은 FSD로 바뀌고 있는데요. FSD 버전 13이 2025년에 공개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러나 11월 마지막 주 땡스기빙 이 홀리데이 시즌 때 FSD 버전 13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전문가들의 평가들 같은 경우에는 FSD 버전 11에서 12 올라갈 때보다 12에서 13 올라갈 때 훨씬 더 퍼포먼스의 점프업이 더 크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이유도 이거 여러분 대단히 보셔야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사이에 포모가 발생했습니다.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이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테슬라에게 전통적으로 이 비어리시, 그러니까 즉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애널리스트들이 긍정평가로 돌아서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즉 원래 테슬라를 좋게 보던 캐시 우드라든지 아크 인베스먼트라든지 이런 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올려낸다는 것은 워낙 있었던 일이라서 애널리스트의 여론에 큰 변화가
입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봤던 기업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바꾸게 되면 그 원인들이,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되고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속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 상향에 경쟁이 붙어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 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직접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텍사스 기가팩토리를 방문해서 FSD의 진척도라든지 신차 생산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포모가 발생했던 부분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신기록을 갱신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 주가 상승의 계기는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편해졌다고 저는 봐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은 에너지 사업 부분도 테슬라 부분에서 테슬라 기업 가치 평가에서 이 밸류에이션 모델에 있어서 에너지 사업 부분, ESS 부분 또는 메가팩이라는 부분을 집어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저리티는 그냥 자동차 카 컴퍼니로 테슬라를 보기 때문에 자동차 내에서 순이익률이 어떻게 폭증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중국차 자동차 시장들의 어떠한 중국 기업들의 성장에 대해서 두려움들을 갖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고환율 시대를 맞다 보니까 할부 금융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 내수 시장의 침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자동차 수익률이 악화될 것이다. 왜? 테슬라도 자동차를 계속 가격 할인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악화될 것이다 보면서 테슬라에 대한 기업 평가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테슬라 기업 평가 밸류에이션 모델에 FSD를 집어넣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FSD가 점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관 투자자들 이제는 테슬라를 평가하는 제1의 기준이 자동차에서 FSD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FSD가 버전 13이 모든 미국의 차량에다가 지금 배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이 부분이 확산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하다 보면은 FSD 트래커 커뮤니티라는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인 지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테슬라 FSD 13 타봤더니 짱이더라, 뭐 너무 좋다, 이런 걸로는 객관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유튜브에 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만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중요한 크리테리아, 그 기준점 뭐냐면 인간의 인터벤션, 개입 없이 몇 마일을, 몇 킬로미터를 얘가 자율주행을 했는가. 이 수치가 12에 비해서, 버전 12에 비해서 버전 13이 월등히 증가해야 되는 수치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버전 13에 대한 배포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테슬라 주가를 볼 때는 이제는 FSD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를만 봐도 테슬라의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대단히 조금은 편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부분에서는 FSD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2025년이 테슬라 주가의 폭발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텍사스와 곧 이어서 캘리포니아까지 FSD의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의 테스트가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공개 테스트가. 지금까지는 FSD 버전 13이라도 슈퍼바이즈드, 인간 감독하에서 인간이 계속 핸들을 주셔야 되고 전방을 주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언슈퍼바이즈드를 전면적으로 허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건 정부의 허가 산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해요.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언슈퍼바이즈드, 인간이 감독하지 않아도, 인간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핸들을 보지 않아도, 심지어는 운전자 좌석에 앉아있지 않아도 작동하는 데이터를 정부 부처에 제출하고 정부 부처가 여기에서의 사고율이라든지 인간의 개입의 어떠한 빈도수를 측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게 된다면 FS13이 이제 언슈퍼바이즈드로도 로보택시 나오기 전에도 허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테슬라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러한 기성 언론들도 있을 거고 ABC 방송이라든지 CNBC라든지 이런 방송들도 있을 거고요. 엄청나게 테크 미디어들도 많을 거고 테크 유튜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공개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테슬라의 언슈퍼바이즈드의 이 드라이빙이 테슬라가 몰래 기가팩토리에서 자기네들만 알게 테스트하는 거하고 다르게 공개적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은 사고나 실수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측하기에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테크 미디어는 특별 취재반을 꾸릴 겁니다. 특별 취재반을 꾸려가지고 테슬라의 언슈퍼바이즈드의 공개 테스트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를 관찰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사고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적고 너무나도 성능에 대한 만족도 있게 테스트가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스타쉽을 탈버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인간의 개입이 계속해서, 원격 조정은 테스트 기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라면은 대단히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테슬라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기술 평가에서 일부 기술 전문가들이 이미 테슬라 FSD 버전 13을 평가하고 있는데, 나머지에선 점수를 좋게 봤는데 엣지 케이스, 특수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를려면 앰뷸런스가 갑자기 출연을 했을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꽉 막힌 도로에서 앰뷸런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게 차에 그 앰뷸런스 키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 과연 그것까지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앰뷸런스와 관련되어서는 척도 10점 만점에서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버전 13이 9.2에서 9.4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앰뷸런스 쪽에서는 4.1에서 4.2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정상적인 운전에서의 FSD 버전 13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측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아직 제설차가 안 다닌 상황이라든지, 언덕길에서 눈이 내렸다든지, 또는 밤길은 괜찮아요. 지금 밤길에서 FSD 버전 13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시야가 더 어두워진다든지, 이런 엣지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서도 얼마나, 또는 스쿨버스가 정확하게 스쿨버스를 인식해야 됩니다. 스쿨버스에서 학생들이 내리고 탈 경우에는 차들이 멈춰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버전 13 같은 경우는 인식하고 있는데 오류율도 있어요. 이런 오류율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엣지 케이스, 즉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시기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내는 것, 인간이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FSD가 잘 작동하는 조건에서는 테슬라의 지금 FSD 버전 13 같은 경우에는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운전이라는 상황은 항상 안정적이고 조건이 좋을 때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안 좋을 때도 자율주행은 가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테스트받는 것이 2025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여기서 테슬라가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공개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제도적으로 연방정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받는 것도 첫 번째 좋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 이것을 지켜보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테슬라의 FSD를 우리 차량에다가 집어넣는 게 더 낫겠다. 라이센스 사업을 하겠다는 협상이 곳곳에서 등장할 겁니다. 포드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우리는 테슬라의 FSD를 받아들이겠다. 심지어는 현대차나 기아차도 우리도 테슬라 FSD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정말 스타쉽을 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건데, 실패를 해서 테슬라가 1년 뒤에 다시 한번 공개 테스트를 해보겠다. 좀 더 개선을 한 다음에, 이러면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크게 떨어지게 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도전을 테슬라는 2025년에 앞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폭스콘도 보셔야 되는데, 폭스콘이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죠. 아이폰의 전체 세계 생산량의 70%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폭스콘이 이제 자동차의 TSMC가 되겠다는 걸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뭡니까? 설계는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하지만, 설계는 브로드컴이 하지만, 설계는 암이 하지만, 만드는 것은 TSMC가 만들죠. 폭스콘이 뭐냐면 디자인은 포드가 해도 좋고 현대가 해도 좋고 심지어는 네이버가 해도 좋고 구글이 해도 좋고 메타가 해도 좋다. 우리는 다 만들겠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지금 공장을 인수해서 2025년부터는 미국에서도 전기차가 폭스콘이 만드는 전기차인데 화이트 레벨입니다. 즉 브랜드명을 안 갖고 원하는 브랜드들에게 붙여주는 것이 시작이 되고, 지금 인도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공장을 짓고 있어요. 자, 폭스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FSD를 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기업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포드도 오래전부터 양산했는데 이것이 바로 라이센스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전기 같은 경우에 테슬라식 충전기를 갖다가 어댑터 하나만 만들면 되지만, 우선은 카메라 8대가 테슬라가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드웨어 4가 지금 테슬라 차량에는 모두가 장착이 됩니다. 여기 2개에는 대단히 좋은 추론 칩, 하이엔드 칩이 2개가 부착되어 있고요. 이 하드웨어 4를 모든 차량에서 설치를 해주고 자동차에 대한 제어권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작동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즉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하드웨어 구비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포드 같은 경우가 만약에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도 생산 공정 자체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1년 내지 2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제로 FSD를 갖다가 라이센스에 세우는 것은 1년과 2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협상이 시작되고 그것에 맞춰서 생산 라인을 바꾼다는 것은 미래의 100% 확률로 예측 가능한 시장에서 FSD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라이센스 비용을. 이것은 현재의 주가에 바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협상 자체의 시작 또는 라이센스의 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이것은 미래의 예상 가능한 매출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고 이건 바로 펀더멘탈이죠. 이거는 미래의 매출이긴 하지만 펀더멘탈과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스트가 통과할 경우에 최소한 2-3개의 전체 그 OEM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하고 라이센스 협상을 시작할 수가 있고 그 라이센스 계약이 2025년 내에 끝날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로봇 택시가 2026년부터 시작이 되던 2027년부터 시작이 되던 저는 한 2027년 정도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언슈퍼바이즈가 통과가 되게 되면 FSD 구독자가 우선 늘어날 거고요. 북미에서. 그 다음에 중국 또한 FSD를 허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주도의 미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의 갈등은 정말 진심을 다한 갈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미국 정부는 시진핑의 몰락, 정권의 몰락 같은 것을 목표로 했다라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정부의 몰락이 아니라 중국 경제를 미국 경제가 압도하는 것이고 중국에 뺏겼던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미국의 경제와 국방력이 중국을 압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된다라면 나머지는 비즈니스 딜을 하는 스타일이 트럼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북한하고 협상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만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가 모르고 있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꽃놀이패인 테슬라를 죽이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테슬라에게 처음에 테슬라에게 되게 우호적이었던 것은 일종의 매기 효과였죠. 중국이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앞서 나가고 있는 테슬라를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게 함으로써 중국 자동차 기업이 쫓아가야 될, 모방해야 될 목표 지점을 설정해 줬던 거고 중국에서 만약에 트럼프와의 협상의 가치가 있어서 테슬라에게 FSD를 허가한다면 그 협상의 가치도 있지만 마찬가지의 매기 효과, 즉 FSD를 갖다가 중국 지역에서 허가해 줌으로써 중국 기업들이 쫓아가야 될 기준점을 마련해 준다는 부분에서 중국에서도 FSD가 허가될 가능성이 2025년에 대단히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FSD 시장이 미국 시장도 크지만 미국 시장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시장의 규모 1위는 중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FSD 구독 시장도 크게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의 로봇 갭, 그러니까 사이버 갭, 로봇 택시 사업은 중국에서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에서의 FSD 구독수 그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중국에서 특정 기업이 FSD에 라이센싱을 하겠다 이런 또 판단을 바뀔 거라는데 이것까지는 저희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저는 정부 허가에 따른 미국보다 더 큰 규모의 구독자가 형성되는 것, 미국에서도 FSD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미국 기업 중에 자동차 기업 중에서 하나, 유럽 기업 자동차 기업 중에서 하나 정도 또는 폭스콘 이 정도에서의 라이센스 기업이 만약에 2025년에 등장한다면 이거는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의 가능성을 벌써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GM의 크루즈 사업 포기입니다. 포드는 이미 일찍이 포기했고 자 그럼 여러분들 기성 자동차 업체 중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라이센스가 아닌 독립적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지금 유일하게 유럽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레벨 3를 하고 있어요. 근데 레벨 3도 매우 제한적인 조건들 밤에는 안 되고 비가 오면 못하고 뭐 속도도 얼마 이상 못 내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지금 FSD3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 폭스바겐, 포르쉐를 포함한 폭스바겐이죠. 또는 아우디를 포함한 폭스바겐, BMW, BMW 이런 데서는 지금 자율주행 제대로 지금 진척도 안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르노나 또는 스텔란티스를 가지고 있는 피아트나 그다음에 시트로엔이나 푸조 이런 기업을 하고 있는 스텔란티스도 지금 자율주행 제대로 안 하고 있죠. 미국의 기업은 이제 아무데도 없죠. 웨이모에는 구글의 웨이모에는 전통 OEM 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지금 캐나다 기업을 인수했죠. 죽스라고 하는 조그만 미니버스예요. 미니버스에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근데 이건 정해진 노선에서 자율주행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현대도 투자를 했고 또는 이스라엘 기업인 모바일 아이라는 데 투자를 했고 영국 기업인 웨이모가 아니라 웨이브라는 곳에서 투자했고 현대도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국내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대 자체가 여러분 자율주행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소식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GM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도 손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본 차 중에서 여러분 자율주행 어디까지 왔는지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자율주행이 되는 차는 스마트폰이고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피처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피처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소비가 옮겨갈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FSD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단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 성공은 테슬라의 모델 3를 성공해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신고가를 지금 깨고 있는데, 이 신고가를 깬 것만이 아니라 다른 레벨의 주가가 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는 있다. 공개된 테스트에서 실패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대단히 폭락할 수도 있고, 대단히 테슬라의 어떠한 다음번 주가 성장이 대단히 긴 기간 동안 지연될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11월 말에 막 테슬라 주가가 오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테슬라 주가가 $400가 넘어가면, 아마 여기 댓글을 다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조건을 달았어요. 펀다멘탈이 변하지 않으면서 $400가 넘어가면 제 주식의 25%를 팔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을 사면서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펀다멘탈의 변화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기대치만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저도 그래도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규칙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고, 기대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에 의해서 투자하는 버릇과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25%는 팔아야지라고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걸 떠나서 좀 그런 원칙을 세웠었는데, 저는 제가 11월 말에 FST 13이 나오는 거 보면서 대단히 테슬라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 또한 기술 또한 펀다멘탈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유보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테슬라에 투자했냐면 매달 일정액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왔어요. 한 번도 한 달도 빠놓지 않고 테슬라 주가가 얼마든지 간에 계속해서 사왔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그전부터는 좀 팔란티어를 투자를 했었고, 사실은 다른 주식들 좀 샀어요. 로켓랩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메타도 좀 더 사고 몇 군데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제가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만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이 잉여 그 돈을 가지고,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테슬라는 못하겠고, 최종적인 결론은 저는 다시 테슬라에 투자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수익률을, 저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테슬라만큼 수익률을 만들어줄 것은 크립토 외에는 없다. 근데 제가 크립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기 때문에, 크립토는 제가 펀다멘탈을 분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크립토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크립토를 못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환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심지어는 1,500원이 가도 환율의 차익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처, 그리고 25% 세금, 저는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25%의 세금을 내도 좋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처, 이것을 찾는 것이 저는 올바른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테슬라는 25%의 세금과 환율의 어떤 차이를, 갭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서는, 그 펀다멘탈 상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만 내년에 두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FSD도 좀 두렵고요. 사실은 신차 출연들이 나오면서 차량의 매출량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좀 두렵고요. 또는 2024년 4분기 실적도 사실 두렵습니다. 24일 날 테슬라 주식이 7% 올랐던 거는 아마 2024년 4분기에 역대 실적을 테슬라가 기록할 것이다. 중국에서 워낙 매출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2023년 판매량은 올해 2024년에 더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두 자리 숫자 정도로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 내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중국의 판매량이 워낙 좋아서 그걸 상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중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겠습니까? 물론 1차적인 이유로는 중국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없지만 오래된 내연기관을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 그래서 신차를 살 경우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지금 전기차 구매로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구매가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죠. 바로 모델 Y 주니퍼 페이스리프트의 내년 출시입니다. 내년 출시를 하다 보니 테슬라 입장에선 재고를 다 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가격 할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큰 폭의 모델 Y에 대한 가격 할인을 하고 있고, 모델 Y는 지금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가격 할인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4분기 실적을 1월 말에 발표한다면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에서의 에너지 부분을 빼고 자동차 부분의 순 매출의 마진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가격 빼기 비용이
우리가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매출 이익률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판매 가격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테슬라는 매 분기마다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테슬라의 놀라운 혁신력인데 이 비용 내려가는 것보다 판매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질 거예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만들면 이거 더 팔릴 거고 기대치에서 왜 주가가 내려가냐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의 기관 투자자의 머저리티는 테슬라가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 모델에 FSD를 집어넣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 머저리티는 아직까지도 카 컴퍼니,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매출 이익률이 대단히 중요한 테슬라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하락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정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의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온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월 이 말쯤에 트럼프가 또 취임하면서 새로운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FSD에 대한 선물 보따리를 푼다든지 여러 가지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걸 기대해요. 일론 머스크가 IRA법,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를 일론 머스크도 동의하고 있고 트럼프도 뭐 그 폐지하겠다, 뭐 당선 취임 첫날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취임 첫날 폐지하면 테슬라 주가에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보다 GM이나 포드나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이 미국에서 사라지면 더 큰 타격을 입겠지만 테슬라도 여러분 타격을 입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USA 들어가가지고 가격표를 보시면 모델3 가격이 29,500달러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는 7,500달러의 보조금을 생각해서 아예 빼기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5,000달러의 무료 충전 쿠폰을 줍니다. 충전소에서. 요거까지도 가격에 연놨어요. 7,500달러고 더하기 5,000달러, 즉 12,500달러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델3 가격은 4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7,500만 달러가 크고 5,000달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지금 당장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사용권이니까 현재 목돈은 지금 3만 달러가 넘는 차량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7,500달러 사라지면 거의 4만 달러가 넘는 차량에 대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기의 판매량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걸 원할 거예요. 폐지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일론 머스크 2025년에 테슬라가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차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차는 다 지금에 있는 모델 3, 모델 Y보다 더 저렴합니다. 모델 Q도 뭐 있고요. 이 모델 Q는 당장 중국 시장에 진출하겠지만 모델 3와 모델 Y의 일종의 저렴한 버전들도 내년에 출시가 되는데 이 출시가 될 때쯤에 인플레이션 감축범이 완전히 사라지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딱 맞아야 돼요. 트럼프도 뭐 당장에 없애겠다 하겠지만 없애겠다고 추진을 시작해도 진짜로 그 보조금이 사라지는 시기는 2, 3개월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법도 좀 바꿔야 되고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 이미 통과된 법이니까요. 이걸 없애는 데는 2, 3개월이 걸릴 거예요. 1월 말로 기준을 한다면. 그러니까 2, 3개월 안에 즉 3월 말까지는 테슬라의 신차의 양산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모델 3와 모델 Y에 떨어지는 매출이 신차가 메꿔주면서 치고 올라가줘야 매출량의 증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도 내년에 테슬라의 주가를 볼 때도 좀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뭐 로켓이다 아니다. 이건 전혀 로켓은 아니죠. 로켓은 아까 말했던 스타쉽은 FSD의 공개 테스트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 장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애를 보면서 흔히 말하는 바이 더 딥, 주가가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 될지 또 매크로적으로 볼 때는 주가라는 것이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S&P 500이 언젠가 S&P 500이 조정을 받을 시기에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지 원래 하던 대로 매달 정액을 사는 정액 분할 매입 방식을 해야 될지를 제가 이번 연말에 해가 넘어갈 때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방법을 바이 더 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월 정액으로 계속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또 들어갈 것이냐 이것 여러분들의 투자의 리스크에 대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결정할 바라고 보고요.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실 선택이라고 보는데 저는 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아니다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롱 하겠다. 왜? 테슬라의 주가는 $1,000, $2,000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0 갈 것이라는 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되냐가 중요한 건데 그때까지 내가 여유 자본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굳이 올해 차익 실현하고 세금 내는 것보다는 그거를 롱해서 나는 $1,000대 차익 실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팔 때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보시느냐 테슬라가 내년에 텍사스에서의 또는 캘리포니아에서의 공개 테스트에서 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을 때 독일에 살면서 한 12년을 살았었는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주식을 투자하면 1년 사이의 시세 차익은 100% 세금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당시 3인당 정부였던 슈레더 정부가 법을 바꿉니다. 6개월로. 6개월 안에서의 시세 차익은 다 세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다 펀드에 가입을 하죠. 펀드에 가입을 하고 애널리스트를 믿고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요. 요즘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독일도 많이 늘어났고요. 미국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인 인구 중에서 50%가 넘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또 기금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뭐 각종 기금들이라든지 펀드 투자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덤프머니 개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단히 기업의 투명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감독의 권한도 많이 세고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의 권한도 대단히 세고요. 또 이런 데에서 잘못 재무제표를 할 경우에는 바로 보고서가 나오죠. 그러면 바로 숏이 들어가죠. 이런 식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도 25%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버려셔야 될 습관은 단타 매매를 하겠다. 이 습관은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투자하는 방법은 펀다멘털에 대한 것과 기대치가 항상 상승작용을 하는 것은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펀다멘털이 소문이나 입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재무제표죠. 재무제표에서 마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회사의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되느냐, 카피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즉 장기 투자죠.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투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보시는 것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로스 마진하고 캐시플로우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피탈 익스펜디처를 세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봅니다. 이걸 보면서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매출이나 순이익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는 방식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펀드나 레버리지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펀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일 경우, ETF 투자를 안 할 경우 직접 다이렉트로 그 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경우에는 월정액, 일정액을 계속해서 주가와 관계없이 투자하는 것.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상승 시기에는 두려우시겠죠. 뭔가 주가가 조정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월정액 투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 더 딥 전략을 쓰시기도 하고, 이미 많이 있는 분들은 커버드 트레이드라고 해서 일부를 콜옵션과 풋옵션을 갖다 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들을 조금 새롭게 좀, 원래 기초적으로 다 원래도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한번 정립을 해보시고 나는 어떤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또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매크로 정보를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크로 정보에서 이번에 연준이 뭐 이자율을 내리면서도 대단히 매파적으로 나오면서도 독특하게 또 그 제롬 파월의 발언록, 여러분 페드에 들어가시면 그날 연설문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때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이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인플레이션 앞부분에다 얘기해놓고 분명히 잡 크리에이션이 지금 우리가 기대치만큼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즉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연설문 들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자율을 낮출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대단히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발언들을 이어나갔단 말이죠. 이러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하고 항상 같이 보셔야 될 것은 잡 크리에이션.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에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마크로 부분을, 미국 시장에 대한 매크로 부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미국은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오면 이렇게까지 올해 S&P 500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는데 작년에도 상승하고 올해도 2년 연속 상승했는데 이것이 3년째에도 상승할 것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전 그래서 한두 번의 조정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정이 안 온다면 지금이 고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크로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사이클을 그리는 것이니까 사이클이 분명히 이제는 조정을 2025년에는 반드시 맞겠구나 생각하시면 현금을 워렌 버핏처럼 구축을 해놓으셨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는 그냥 기초로 돌아가신다라는 입장을 여러분 세우셔야 되고, 물론 봉도 지지선이라든지 이런 건 보셔야 되겠죠. 지지선이라든지 뭐 이런 건 보셔야 되겠지만 뭐 봉 몇 개니, 뭐 2봉 다음엔 다음 봉이 뭐 6봉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미국 주식에서 통하지 않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지양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를 충분히 탄탄하게 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미국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하고 유사하게 기업의 재무제표의 투명성들을 워낙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에 의해서 붕괴되는
이런 일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들어갈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